엄마 아빠가 이혼하셔서 저는 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. 두 분 모두 저는 원망스럽기만 합니다. 부모님의 이혼으로 현재 저는 엄마와 살고 있는데 아빠와 자주 연락하는 것이 왠지 엄마에게 눈치가 보입니다. 부모님이 곧 이혼하실 것 같아요. 그럼 저는 누구와 살아야 할까요? 이런 사연도 와 있습니다. 이 사연은 제가 앉아서 읽을게요. 어린 시절 부모님은 자주 싸우셨고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저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 결과 대기업에 입사해서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딸이 됐습니다.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사회생활이 힘들었고 이성 친구를 만날 때도 스스로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. 이제 저는 제 마음을 더 들여다보고 제 상처를 스스로 인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수원에서 온 36살 이지혜입니다. 큰 용기를 내서 와주셨는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고요? 초등학교 4학년 정도부터 아버지가 이제 집에 거의 오질 않으셨었고 어린아이여도 사실 그 감정이나 정서는 느끼게 되잖아요. 이혼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을 때부터 이혼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막연히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제가 엄마한테 직접적으로 중학생 때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들었을 때 그냥 올 게 왔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. 그러면은 생계 아니면 뭐 학원비, 학교 이런 거는 누가 다 책임졌어요? 아버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아버지가 집에 오시지 않으시면서부터 엄마가 그 생계를 꾸리셨었어요. 네. 그리고 저도 집안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네. 어린 마음에 돕고 싶은 마음에 아이고.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한 새벽 4시부터 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요? 네. 뭘 했어요? 그 전단지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. 아이고 세상에 아기가 어머나 4학년 때. 4학년 네. 때. 그럴 때면 아버지가 그립다기보다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고 이랬을 것 같아요. 많이 밉고 원망스러웠었어요. 왜냐하면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좀 어리셨었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되게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하셨거든요.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굉장한 미움과 증오가 싹트게 되고 또 아버지에게 연락도 없고 그냥 우리를 버리고 갔구나 하는 마음이 슬픈 마음이 있었죠. 근데 애증이라고 할까요? 그러니까 화도 나는데 한편으로는 또 되게 그리운 거예요. 그래서 막 이렇게 어버이날에는 혼자 그 학교 옥상 가서 막 울고 누구 보이기 창피하니까 그리고 막 혼자 속으로 아빠를 만난다면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상상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아빠는 그럼 언제 또 만났어요? 그 후에 만난 거죠, 아빠는? 네, 그 후에 만난 거는 네. 한 15년, 6년 만에 아빠랑 이제 할머니 장례식에서 만났어요. 오셨어요? 네. 네, 그쪽 이제 가족이 새로 생겨서 그래요? 그쪽 아내분하고 아이랑 아. 같이 왔죠. 또 그때 생각하니까 좀 짠함이 올라오네요. 많이 상상을 했어요. 아빠를 만나면 어떨까? 만나면은 안고 같이 울어야지?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쪽 가족분하고 같이 오시니까 되게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, 저도. 아버지의 첫 얘기를 기억합니까? 뭐라고 하던가요?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기대한 거랑은 조금 달랐어요. 그냥 저는 되게 진심으로 저에게 미안한
있다는 말을 해주기를 바랬었어요. 근데 아빠는 그때 하셨던 말은 자기도 그냥 어쩔 수 없었다.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방어, 그 본인의 상황을 네. 방어하는 말을 하셨어서 제가 좀 실망스럽고 더 마음이 아팠었어요.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. 사실 뭐 아빠도 본인의 상황이 있었을 테니까. 근데 어쨌든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셨고 그래서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냈다고 들었어요. 뭔가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. 여자 혼자 애 둘 키웠으니까 애가 저렇다 혹시나 이런 말을 들을까 봐. 저는 좀 엄마의 길을 세워주고 싶어서 저의 꿈과는 조금 다른 이제 대기업을 들어갔고 대기업을 다닌다라는 딸의 어떤 그 간판을 드리고 싶어서. 네. 근데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의 이혼이 그리고 내가 살아온 과정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던가요? 네,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돌아보니 이제 제 가정 환경 내에서 어떤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그런 노력이나 방안들을 제가 많이 몰랐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저의 연인 관계나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회사 입사하고 나서도 저에 대한 오해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 해명하거나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못했던 그런 관계에서의 어떤 그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장결핵이라는 병에 걸렸었어요. 그래서 1년 반 정도를 투병을 했고 한 진짜 복수도 이만큼 2번 찰 정도로 좀 심각했던 그 병에 많이 이렇게 자라온 아팠습니다. 그런 환경이 그 사회생활에서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부모가 사실 자녀들한테는 모델이거든요. 네. 보고 듣고 30년 가까이 배울 수 있는 어떤 그 모델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. 그리고 아까 복잡한 감정이라고 그랬는데 네. 뭐 말은 간단하지만 그 복잡한 감정 속에 참 많은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. 슬픔, 우울, 미움, 불안, 두려움, 분노. 그러니까 내 감정을 읽는데 서투니까 타인의 감정을 읽는데도 서툴고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대화로 내가 뭐가 서운했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교환이 안 되니까 소통이 어려운 거죠. 그래서 반드시 부모님의 이혼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런 문제들로 자녀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거죠.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뭐 소통이나 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.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20대 초중반만 해도 아빠에 대한 얘기가 친구들하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잖아요. 그러면 그냥 지방에 계셔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숨겼던 것 같아요. 숨겼었어요. 네. 굳이 그런 얘기를 꺼내면 상황도 어색해지고 뭔가 그거에 대해 네.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몰랐어서 제가 힘들었던 건 있는 저의 그대로를 봐주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프레임이 씌워진 모습으로 저를 바라본다는 게 좀 많이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었었어요. 그럼 그것 때문에 가장 상처받았던 일이 있어요? 그런 어떤 편견이나 시선 때문에? 한 번은 잠깐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네. 제가 초반에 저희 부모님은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아. 그거를 그쪽 부모님이 아시고 이제 만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아이고. 관계를 끝냈던 경험 때 좀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. 그때 어땠어요? 음, 화났어요? 처음에는 많이 속상하고 억울했어요. 음.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네. 일이었으니까. 네. 그래 진짜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거를 봤던 거라면 그 사람은 나의 인연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런 과정 건강한 판단을 했네. 그죠? 이랬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었나요? 그때 아팠던 이유로 이제 상담도 받게 되고 그때 이후로 퇴사를 하고 온전히 저를 위하여서 뭐 명상 마인드풀리스라는 명상과 상담 심리학이라는 공부만 한 4, 5년 정도를 진행하면서 저라는 사람이 정말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. 지금은 그 명상 스스로 치료하기 전과 지금
그 부모님의 이혼을 그 생각하는 시각 이런 게 좀 달라졌나요? 그 사실 아빠를 정말 많이 미워하고 증오했었죠. 근데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보게 됐어요. 그냥 그 당시 부모님도 미성숙한 부분이 서로 있으셨고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그게 최선이었구나,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. 그래도 그 와중에 최선을 다하셔서 그런 결정이 어쨌거나 내려졌구나라는 이해랄까요? 와. 그런 걸 이제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. 이혼이라는 게 뚝딱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어떤 분위기를 느꼈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면 그 분위기 때 부모는 아이와도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당연히 상의를 하고 이혼 이후에 벌어질 네 생활의 변화도 그 나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. 그걸 잘 못하세요. 네. 그리고 이혼하기까지 과정이 길고 짧은 차이는 있겠지만 그 과정 동안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. 부모의 싸움과 극단적인 막 몸싸움, 그 앞에서 불안하기도 하고, 예, 공포스럽기도 하고, 네. 나 때문에 또 우리 부모가 이혼하는 건 아닌가,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.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미 상처를 많이 받죠. 예. 그러면 그 이혼의 책임이 있는 엄마 아빠는 그 아이에게 어떤 얘기를 꼭 해줘야 할까요? 얘기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. 예.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고, 얘기해도 좋은 부분이 있고,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죠. 예. 그것을 가려서 지혜롭게 얘기를 해주는 게 대단히 필요합니다.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지 마시고,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나이대에 맞게 직접 부드럽게 제때 예. 설명해 주시는 게 정말 필요한 거죠. 네. 지금 또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들었어요. 네. 어떤 겁니까? 그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상처를 조금 치유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과거에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. 일상에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 좀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정신 건강 관련한 서비스, 그리고 제 전공인 IT와 접목해서 그걸 서비스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꿈이 생겨서 작년부터 이제 앱 서비스 개발에 들어갔습니다. 서동주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. 사실 저보다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조언을 해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, 앱을 만들고 계시다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실 거잖아요. 특허도 그렇고 저작권도 그렇고 상표 등록도 그렇고. 변호사니까.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. 네. 오, 정말 그 좋은데요.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. 아, 그래요? 네. 곧 든든해지셨어요. 진짜 너무 좋아요. 다 물어보세요. 네. 이재 씨 오늘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 뭐 터놓기 힘든 부분도 있었겠지만 얘기하고 좀 그러니까 후련하죠. 네, 정말 이 얘기를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숨겼던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네. 방송에까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기회를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에게도 굉장히 기념할 만한 일인 네. 것 같아요. 아, 여기 온다는 얘기를 엄마한테 안 했는데 네. 엄마 그동안 그 작은 몸으로 저랑 동생의 그 두 자식을 키워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드리고, 근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너무 자랑스러워요. 우리 멋진 우리 엄마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그래요. 이지혜 씨 오늘 나오셔서 고맙고 하고자 하는 일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. 행복하십시오. 네,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